혹시 뭐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밑에 깔리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. 뭐 연애나 직장 문제, 학교생활, 기타 등등 어떤 주제도 다 좋고요. 근데 뭐 저도 대답하다 보면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뭐 지적을 해주신다면 너른 마음으로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좀 방송인데 제가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약간 작품이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는 스스로를 정치 오타쿠로 생각을 하는데, 나는 뭐 정치 관련 한국 드라마, 뭐 외국 드라마도 유명한 건 거의 다 봤고 했는데, 항상 보면 한국 드라마, 한국 정치 드라마는 뭔가 항상 아쉽고 냉정하게 좀 재미가 없는 게 되게 많았는데,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 돌풍은 어쨌든 좀 평가해볼 만한 좀 어쨌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스포일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. 일단 이 작품은 설경구 김희애 배우가 투탑입니다. 대통령이 되는 이제 설경구 박동우와 국무총리가 되는 김희애 정수진의 대결이 주로 다뤄져요. 드라마 시작 자체가 국무총리였던 설경구가 한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대행이 되잖아요. 이제 대통령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까.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요. 그러니까 설경구가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걸. 그거를 이제 김희애 경제부총리였던 김혜희가 알게 되는데, 뭐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또 전개가 되죠. 근데 이제 또 보면은 긴장감이 초반에는 되게 유지가 돼요. 그러면 되게 전개도 좋고, 그러면서 되게 전개도 나쁘진 않다 초반엔. 근데 좀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클리셰적인 부분이 많이 덜한 거지. 근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용두사미인 건 있는데, 좀 그런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작품이다. 그래서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걸 몇 가지 뽑아봤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선대악 구도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존 한국 정치 드라마 항상 갖는 틀이,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별로인 이유가 선대악 구도를 무리하게 갖고 가. 그러니까 이게 좀 소름 끼치게 별로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. 그러니까 실제 드라마 중에 보면 예전 KBS 정치 드라마였던 어셈블리가 되게 배우도 좋았고 작가가 그 정명민 작가였어요. 그 정도전 썼던. 그러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, 결국에는 그 정치판에 좀 이렇게 순진한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뭐 정치판에 좀 충격을 준다,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막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막 나는 정의고 뭐 이런 느낌이 되게 세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아마추어틱한 느낌도 들고, 결론적으로는 되게 좀 인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좀 작품인데, 나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 드라마를 정도전으로 치거든.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영민 작가가 쓴 건데, 되게 좀 뭐랄까 그 작가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셈블리가 되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. 되게 좀 너무 기초, 너무 좀 그 틀을 한국 드라마 틀을 못 깼던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뭐 정치권에서 좀 있으면서 일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거는, 나는 정치를 선대 악으로 이렇게 그 구도로 보는 걸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. 왜냐면 이제 이게 여기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만 옳고 우리 진영만 옳고 상대방 진영은 나쁜 사람, 악마화한다 그러죠. 그런 게 이제 실제 정치에서 많잖아 실제로. 그게 되게 결과적으로 다 안 좋은 겁니다. 모든 사람들한테.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정치 색깔이 있지만 내가 지지한 이들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회가 나아가야 올바른 방향,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맞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,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접근을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민주화 세력이 더 착하고 뭐 보수화 세력이 더 나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. 냉정히 진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정치를 좀 성인화하는 구도가 되는 건데,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.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작품은 좀 그걸 깨요. 그러니까 이제 박동우도 정수진도 자기만의 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 결국에 박동우가 자기의 이제 친구였던 국회의원 친구가 있는데, 이제 이 사람이랑 그 뭐 기업의 비리 이런 거를 좀 파다가 좀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좀 음해에 빠져서 자살을 합니다. 이제 그러면서 좀 복수심에 불타고 결국에는 그 문제의 중심에 그 아까 말했던 정수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결 구도가 잡히는 건데, 정수진이 되게 좀 재밌는 캐릭터인 게 이제 과거로 치면 전대업 간부입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권인 거죠. 전대업이 맞나? 하여튼 운동권 그런 건데, 어쨌든 되게 이제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기성 정치인 돼서는 굉장히 좀 뭐 비류에 이것저것 연루되는 사람이에요. 이제 그러면서 그
그런 되게 이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공안검사 출신의 정치인과 합작을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두 악인이 대결을 펼치는 거라 보는데 사실 나는 뭐 악인이란 표현을 썼지만 악인보다는 좀 둘 다 좀 욕망의 화신들의 대결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게 자기네들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. 뭐 정수진도 박동호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적 욕심을 지키기 위한 혹은 사적 욕심을 빙자한 정의를 외치기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너무 재밌었던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좀 보면서 제작진이 약간 한국의 하오카를 만들고 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제가 하오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거 보면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거기서 이제 원내 총무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대통령까지 가는데 이 양반이 되게 뭐 선거 부정도 저지르고 사람도 죽이고 뭐 이런 게 나와요. 근데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.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좀 저는 좀 들어갔어요.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선인이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동화 스토리를 배격해서 저는 일단 너무 눈길이 갔다.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제작진이 정치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시나리오를 썼는지 뭐 어떤 식으로 제가 이게 작품이 만들어진지 정확히 모르잖아요. 근데 보면은 역선택 같은 게 나와요.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역선택이 뭐 정치권에서 보면 이제 상대당이 선거인단에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꼴찌 후보 상대당 꼴찌 후보를 1등 되게 만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치를 안 좋아하면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렵죠. 연구와 공부로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되게 좋아하는 분이 만든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정수진의 그런 운동권들이 정치권에서 타락하는 그런 거 실제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요. 보면은 이 캐릭터들이 운동권인데 막 돈을 막 이렇게 착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. 보면은 이제 보면 뭐지 노조 간부 비리를 저지른 노조 간부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꼬집고 싶어서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제작진은 인간의 욕망적 측면을 본 것 같습니다. 전 그걸 구현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작품을 쓰다 보면 실제 있었던 일들을 많이 차용을 해요. 뭐 그런 거 찾는 것도 재미인데 이거는 막 이렇게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연상이 되는 장면이 많이 없습니다. 물론 몇 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좀 별로인 장면도 있어요. 뭐 대통령 관련해서 그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직접적인 내용이라서 이건 스포일러 안 할게요. 근데 하는데 보면은 또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대기업이 나옵니다. 정관계를 다 주물러요. 그 대기업 보면 하는데 특정 인물이 막 떠오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. 보면은 되게 좀 약간 좀 제가 이게 이게 좀 그러니까 작품 용어를 잘 몰라서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보면 처음에 그 정수진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근데 그걸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대통령이고 뭐 그 사람이 나름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단둘이 면회를 할 수 있게 이런 거 장면은 거의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보면은 대통령을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아무도 없다든지 그래서 되게 쉽게 죽여요.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 보면 저였으면 그 장면을 약간 차라리 의사랑 짜고 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? 그리고 뭐 경호원들 좀 물리는 장면도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머리를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보면은 이 작품에서 조금 좀 저는 좀 이거는 좀 에러였다고 보는 게 항상 이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풀어가는 장면,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들을 어떤 걸 쓰냐면 상대방 몰래 녹음을 했던 뭐 이렇게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로 상대를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 이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. 이런 장면이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너무 좀 쉽게 문제를 풀려고 한다. 그러니까 되게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항상 결정적으로 문제가 막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몰래 녹음했던 뭐 녹음 파일 이런 걸로만 해결을 하는 거 있어서 너무 쉽게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되게 아쉬웠다. 그리고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희애 씨 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이게 좀 저도 인터넷에 좀 찾아봤거든요. 이게 저만의 생각인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김희애 씨 연기를 처음 본 게 작년에 나왔던 정치 드라마 넷플 정치 드라마
드라마 중에 퀸메이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김희애 씨가 거기서도 약간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, 소위 말하는 해결사예요. 이슈들을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인데, 그러니까 나쁜 일도 많이 하죠.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이제 막 당황하고 뭔가 이제 좀 독하고 뭔가 좀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하는 약간 협박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, 거기서 되게 좀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연기적으로 말한 겁니다. 조금 되게 아쉬워서, 그러니까 그 퀸메이커만 보더라도 이제 문소리 씨도 주연인데 되게 좀 잘 구현이 되거든요. 약간 좀 몰입도가 많이 떨어졌어요. 저는 이제 작품적으로 보면은.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김희애 씨가 갖고 있는 뭐 청순함 이런 뭐 좋은데 그런 반전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 자체가. 근데 연기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래서 동시에 저는 약간 이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, 고현정 씨가 이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. 뭐 저는 근데 뭐 제가 연기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, 근데 어쨌든 비평의 영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.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엔 좀 용두삼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잘 만들어요. 그런데 이게 뭔가 전개가 왔다 갔다 핑퐁이 되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보는데, 결과적으로 보면 좀 용두사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 안 할게요. 근데 저는 꽃병은 진짜 에러였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. 이 작품이 12화, 12화인데 되게 길잖아요.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 되게 아쉬웠던 게, 이해는 된다만 좀 너무 내용을 많이 담으려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개가 빠르거든요. 그 순간 좀 딴 거 보고 있다가 딴 거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좀 사실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은 한 시즌 2까지 나와서 그 안에서 더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 시즌 2까지 나와서 이 시즌 1을 늘렸어야 된다는 거죠. 너무 전개가 빨라서 문제였다.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,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하거든요. 전 작품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, 나였으면 어떻게 결말을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, 저였으면은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박동호가 친구의 죽음으로, 그 국회의원이었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국회의원의 죽음으로 더 각성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알고 보니 이 그 자살한 친구도 알고 보니 비리 연루자였던 거야.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의 설정을 더 넣어서 어 이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거가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더라고요. 저였으면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결말은 조금 너무 아쉬워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여튼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. 뭐 굳이 말하면 빗불은 되는 것 같아요. 한국 정치 드라마의 그런 특성상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. 근데 이게 좀 넷플 순위권이더라고요, 보니까. 많은 분들이 또 보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정치 드라마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한국에서도 정치 드라마가 통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, 정치 오타쿠로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약간 여담인데, 아까 말씀드렸던 그 퀸메이커 김희애 씨 나왔던 거,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이제 대통령을 욕심내는 설경구가 감옥에 수감된 김혜를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. 시즌 2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데, 저는 이 작품이 그건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다른 제작소더라고요. 두 킹메이커나 이 돌풍을 만든. 내용 자체도 다르고 어쨌든 좀 그런 건 있었는데, 생각해 보면 그 재작년인가 그 이제 영화 킹메이커에서의 그 설경구와 이제 드라마 퀸메이커에서 김희애 씨가 또 만나는, 약간 일부러 그런 설정을 넣은 건가 싶기도 한데,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한 줄로 정리하면, 정치 드라마 돌풍